돈 쓰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돈을 모으기만 하는 친구들도 문제인 겁니다, 솔직히.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회사에서 20년간 근무하고 있으면서요, 자연스럽게 얻게 된 금융지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우게 된 투자관을 제 두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싶은 돈나무 아저씨 김준태입니다. 저는 투자를 하게 되면서 평소에 자녀들의 시간을 활용해서 해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금융지식과 투자관을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어서 자녀와 함께 짓는 돈나무 농사라는 책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부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정승재 수학 강사님께서 올리신 영상 우연하게 봤는데, 공부는 상위 10%에만 들어와도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 보고 속으로는 재밌게 웃으면서도 많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운동선수나 연예인 같이 정말 성공 확률이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도 어려운 확률로 이제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데, 공부는 정말 조금만 노력만 하면 아주 편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공부를 정말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맞는 인생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상위 10%는 성공을 할 것이지만 나머지 하위 90%는 그렇다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위 10%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기업 같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잘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이 정말 윤택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확률적으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시는데, 저는 솔직히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편안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20대 후반 정도가 입사가 그나마 좀 제일 빠른 편일 거예요. 저희도 신입사원들이 대부분 30대 초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와서 급여를 받는다 해도 200만 원 초반에서 200만 원 중반 정도가 될 거예요, 실수령 금액으로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가정을 꾸린다, 이때 만약에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결혼정보회사에서 2024년 그 결혼 비용을 추정을 해보니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주택비용 포함해서 3억 4천 정도 들어가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2억 4천 정도 들어간다고요.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 돈을 200만 원, 250만 원 받아서 가정을 꾸린다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부모님들의 지원이 없다면 당장 빚부터 시작을 해야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나오는 그 저출산 문제,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돈 문제 아닐까요? 만약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미리 투자를 해줬더라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돈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죠. 혼자 쓰던 소비가요, 두 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두 분의 사랑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난다면요, 물론 축복받는 일이지만 그만큼 또 경비가 지출이 될 겁니다. 둘이 되면 더 늘어날 거고요. 가정의 소비가 60대 때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자녀가 출가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지출이 줄어들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섭리거든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데 조금 더 빨리 깨우쳐서, 금융이라는 걸 깨우쳐서 시간을 활용해서 미리미리 투자를 해주신다면 자녀들의 인생은 훨씬 풍요롭고 윤택해질 겁니다.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배웠던 금융지식, 그걸 통해서 투자관을 확립된 아이들은요, 미래 생활은 아주 윤택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막상 자녀들한테 금융 공부, 돈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부담을 좀 많이 느끼세요. 저희한테도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돈 공부를 시킬 수 있느냐, 금융 공부를 시킬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가장 간단합니다. 은행을 데리고 오시면 되세요.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만약에 아이들한테 수영을 가르치고 싶으시면 수영장으로 데려가시죠. 만약에 수학을 가르치고 싶으시면 수학학원으로 데려가시잖아요.
돈을 가르치고 싶으시면 가장 가까운, 그것도 무료로 할 수 있는 은행을 같이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같이 적금도 넣어보시고요. 기계를 통해서 출금도 해보시고, 돈 세는 것도 한번 보시고, 돈도 직접 한번 세보시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근무하면서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자녀들을 은행에 데리고 오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인색하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학교 끝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어디 많이 가야 되니까. 그런데 많이 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이 정도 해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손잡고 은행에 와서 나는 돈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했다라는 거, 경험만 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은행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또 뭘 알려줘야 되지 한번 고민해 보시지만, 여러분들의 생활이 모든 게 다 금융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시고 나서 뭘로 결제를 하셨을까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을 겁니다. 대중교통, 오늘 출퇴근하시면서 지하철 타시거나 버스 타실 때 어떤 걸로 결제를 하셨죠? 카드를 다 대셨죠. 그 카드를 그냥 아무나 만들어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금융이고, 만약에 어떤 현금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계좌이체를 해줄 때 그런 것도 핸드폰으로 다 계좌이체 직접 한 번씩 해보셨을 거고, 만약에 내가 충분히 지갑에 돈이 있다 그래서 현금을 꺼냈을 때 현금도 직접 한번 다 세보셨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금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그런 거 하나하나씩 이런 건 이런 거야 라고 아주 쉽게만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은 금방 쫓아옵니다. 어린아이들은 진짜 작은 것만 알려줘도요, 어른들이 한 10번 이상 한 것처럼 금방금방 습득을 하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생활에서 유익하게 돈 공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용돈 가지고도 좀 많이 싸우시죠? 안 그래도 용돈은 부모님들께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절충안이 없어요. 주는 사람은 어떻게든 적게 주고 싶은 거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그게 심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용돈을 주고 나서 대부분 부모님들은 많이 저축을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얼마를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00원을 줬다 그러면 5,000원 이상은 저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 스트레스를 좀 아이들한테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충분히 돈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10,000원을 준다 그러면 1,000원은 저희 아이 주식 투자 계좌로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9,000원만 줘요. 그럼 아이들이 잔머리를 써서 15,000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20,000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2,000원 이체하고 18,000원 쓰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그 2,000원이 나중에 복리효과를 일으켜서 훨씬 많은 돈을 저희 아이들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용돈기입장 쓰라고들 많이들 하시죠. 혼자 숙제도 안 하는데 용돈기입장 쓰겠습니까, 솔직히. 그거 저희 집사람도 저희 아이들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불만사항이 뭐냐면 엄마가 내가 용돈 쓴 걸 보고 자꾸 간섭을 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쓰게 되고, 그걸 또 저희 집사람은 알게 되니까 또 아이들을 또 다그치게 돼요. 오히려 용돈기 입장을 쓰게 되면요,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돈을 모으기만 하는 친구들도 문제인 겁니다, 솔직히. 돈이 유용하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돈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용돈 기입장 말고요, 토스뱅크라든지 하나은행 같은 앱을 활용하면 카드를 자동으로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카드를 쓰기만 되면 아이들이 어디에 썼는지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애들은요, 재밌는 거를 공부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돈을 관리하고 쓰는 게 재밌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항상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